좋네요. 네. 쌀가루썰이를 눈이 편하네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작품은 미야자와 겐지의 이기리스 해안입니다. 그러면 그 오선민 선생님께서 이기리스 해안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리스 해안은 미야자와 원래가 네네, 아주 동화적이네요. 벌레도 제가 타고 있고. 이기리스 해안은 영국 해변이라는 뜻을 담은 이제 일본 동화 제목인데요. 미야자와 겐지 전집 박정임 선생님이 옮기신 너머 출판사의 2권에 있습니다. 2권에 있고, 이 이기리스 해안이라는 작품은 전체 이아토브 농업학교의 봄이라는 그 전체의 작품집의 한 부분처럼 들어와 있는데요. 농업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봄에 영국 해변에 간다, 이런 동화인데요. 동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일본인데 배경은 그래서 영국 해변이 없죠. 그 학교가 농업학교다 보고 농업학교고, 그리고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에 일본의 초등학교 농업초등학교니까 실제로 양잠이라든지 농업 기술을 애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또 실제로 농사일을 해야 되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편하거나 좀 여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진짜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가서 기술을 배우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철에 봄에 되게 바쁜데 마음은 너무 어디 놀고 싶고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옆에 부자 학교 애들이 놀러 다니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해서 동네에 이런 어떤 강가를 이 학교의 농업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자기들만의 영국 해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리스 해변에 가자 하는데 그 실은 진짜 해변도 아니고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닌 학교와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인 거죠. 동화에 들어가면 별다른 사건은 없고, 들어가면 해변이 왜 우리도 이게 영국 해변이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이유는 지금은 제가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기리스 해변이 그 미야자와 겐지가 아주 좋아했던 그 풍경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강이 약간 매립을 해가지고 이암인 것처럼, 그 해변인 것처럼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 작가니까 미야자와 겐지가 좋아했던 당시는 어땠냐면, 당시의 모습은 그 사진이 그 해변 그 강가에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 완전히 동화책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가인데 진짜로 해변인 것처럼 하얀 암석이 이암인가요? 진짜로 눈부실 때 햇볕이 반짝반짝거릴 때에 해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강가입니다. 근데 동화 속에는 여기가 강가인데 옛날엔 바닷가였어, 이런 얘기 한 덩어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이기리스 해변에 되게 초현실적으로 군인들이 전쟁 훈련을 할 법한데, 당시 뭐 시대적으로나, 근데 군인들이 약간 수영을 할 듯 말 듯한 분위기가 잠깐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 초등학생들이 노는 걸 감시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강가에 누가 빠질까봐 걱정하는 어떤 어른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 해변 주위로 이 초등학생들이 세상을 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강가지만 아주 오랜 100만 년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을지 몰라, 바다야, 이렇게 환상을 갖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는 무섭고 냉정한 어른들인데 알고 보면 우리를 웃기거나 도와줄 사람인지도 몰라, 이런 걸 배우면서 동화책 끝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 해변에서 화석을 캐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평범한 강인데 미야자와 겐지라는 동화 작가 눈에는 잘 보면은 여기에는 먼 바다가 있는 땅이야. 더 멀리는 공룡이 살았을 수도 있어. 이래서 평범한 동네의 강가를 엄청난 시간 속에서 조망하는 동화인 거죠. 이 동화가 저한테 재밌는 거는 그 대단치 않은 강변이에요. 대단치 않은 실개천처럼 지금 흐르고 있고, 그래서 내 눈에 평범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지만 시간의 거대한 무늬를 생각하면
이게 조개한테는 어떤 데였을까? 그 광활한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동화라서 우리가 이제 각자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쁜데 이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이 실은 엄청난 시간과 함께 시간의 깊이가 누적된 곳이란 걸 이해하게 되면 순찬 그 시간의 느낌을 조금 천천히 가져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기리스 해변이라는 동화를 오늘 가지고 왔고, 또 우리가 서해 바다에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바닷가인데 100만 년 전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근처에 주라기 공원처럼 박물관, 공룡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안면도에는. 좀 실제로 여기는 공룡이 디뎠을 수도 있다 이러면 사람이나 알만한 것들밖에 안 보이는 이 풍경도 좀 장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기리스 해변을 소개합니다. 아니 그 제가 이 네네. 작품을 읽으면서 네. 이 책에 여기 나오는 이기리스 해안을 그 인터넷에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평범하고 이게 뭐가 영국 해안 같다는 거야? 예, 예. 뭐가 그렇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평범한 우리 일상이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관점으로 시간,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따라하긴 좀 어려운데 오랜 시간과 아니면 그 다층적으로 있는 이곳을 다층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여기 아주 평범한 곳이 평범하지 않게 다가오는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때는 안 보였구나. 제가 사진으로 이기리스 해안을 볼 때는 안 보였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그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직접 뭔가 밟아봐야지 직접 네, 네.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미야자와 겐지가 여행을 많이 다닌 작가는 아닌데 내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뭘 얼마만큼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미야자와 겐지는 낯선데 멀리 어떤 뭐 새로운 거 이런 걸 찾아다니는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화 작가네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우리의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보면서 너는 어디서 왔니? 아. 삼성전자니? LG전자니? 공장은 어디에 있니? 이러다 보면 백악기에 이른다. 이런 세계관 아닐까요? 평범한 강가를 그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네. 부러워. 그 동화 속에 네. 그렇죠. 그 구성이 되게 재밌는데 미야자와 겐지는 선생님의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화 속에 굳이 말하자면 꼰대가 출연해서 애들을 막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 선생님이 제일 많이 놀라고 제일 많이 감탄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여서 동화인데 실은 화자가 선생님이라는 점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른이죠, 어른. 이 책 읽을 때요 관점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데 네네. 맞을까요? 그게 이제 미야자와 겐지의 이기리스 해변뿐만이 아니고 동화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 또 코너를 돌면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바라보아지는 것도 미야자와 겐지가 잘 쓰고 있어서 누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중중무진하게 다채롭다고 그런데 조금 더 잘 보는 사람으로 캐릭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 지식이라든지 뭐 박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 이런 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 가서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는 없다고 하는 작품 같아요. 한데 이암이야 현무암이야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돌이 아니라 네. 그 구체적으로 그 돌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되게 구체적인 동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근대를 넘어와서 직접 동화를 쓴 작가들이 많은데 동화인력 세미나에서 우리가 또 읽고 있는 안데르센 동화 같은 걸 보면 그 안데르센은 거의 구체적으로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안데르센은 그냥 다 돌인 거예요. 이암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이암이 겪는 세계랑 그 다음에 화강암이 겪는 세계는 다른 거예요. 같은 바닥에 굴러도.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는 우리 각자가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같은 자리에서 다 다른 걸 느낄 텐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구체적인 성질을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시선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이암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만난 이암 이렇게 되니까 그 주인공들 사이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고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되네요.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하고는 네네.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은 모든 걸 알고 있고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가장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 같이 네. 느껴지고,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그 이기리스 해안의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는지 네. 이기리스 해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 틀릴지도 네. 몰라. 맞아요. 네. 네. 맞나? 이렇게 말하면은 되는 걸까?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 계속 그 안에서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도 좀 있는 것이 느껴졌고, 그 아까 그 돌을 그냥 돌로 퉁치지 않고 이암으로 하고 뭐 제가 아는 돌이 뭐가 있냐, 뭐 편성화 뭐 이렇게 봤을 때 네. 돌이 다 같은 돌이 아니고 다른 돌로 볼 수 있는 그 과학적 지식이 이 곳을 좀 지금 있는 여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네, 그게 되게 묘한 지점인데 미야자와 겐지 동화에는 과학에 대한 엄청난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지식을 안다는 거는 생존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이 평범한 강을 엄청난 뭐 장엄한 바다로 생각하게 하는 시선인데, 그 과학이 화자한테는 이렇게 확정적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뭘 할 거야? 라든지 이걸 가지고 뭘 볼 거야? 누굴 만날 거야? 이런 데에서 그 지식이 갖는 무게를 좀 느끼다 보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기리스 해변의 그 선생님은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체를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 알 수가 있을까? 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주저함 같은 게 있어서 그건 과학에 대한 독특한 태도 같기도 해서 이 동화가 애들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에 대해서 주저함이 많이 보이는 동화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동화 하면은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야자와 겐지 동화는, 그러니까 물론 동화가 아이들만 읽는 거라는 것도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미야자와 겐지 동화는 특히 더 네. 아이들도 물론 네네네. 좋겠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네네.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왜 동화를 쓰셨을까? 근데 동화가 그 미야자와 겐지의 독자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미야자와 겐지가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애들한테도 이런 말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화가 실은 본인한테 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글쓰기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지만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과학을 배워가는 자기에게 이제 어떤 딜레마 이런 거를 또 푸는 방법이어서 그 시선이 그 굳이 말하자면 어른의 시선이죠. 고민도 하고, 물론 아이들이 고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고민도 하고 좀 세상이 어렵다라는 거를 느끼는, 결론을 잘 안 보려고 하는 동화. 이제 이기리스 해변에는 선생님의 시선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하려고 하시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한번 봐가지고 아, 네네. 지난번에 미야자와 겐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애니미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애니미즘하고 또 어떤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애니미즘이 기본적인 컨셉은 만물의 혼이 있다. 그 생각, 기본적인 개념을 끝까지 생각해 보면 혼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게 그냥 사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을 가진 거는 자기 마음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게 다 각자 고유하다, 이런 게 애니미즘의 일반 정의라고 가져가면은 미야자 겐지 시선에는 살아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 동화 작가는 해변에서 말 그대로 모든 애들이 소란스러운 거죠. 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뽐내고 있고,
그런 세계를 보는 게 동화 작가의 마음이니까 어렵기도 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화가 원래 동화는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담에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이래서 나름 결론이 있습니다. 동화에는 뭐 보물을 찾았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근데 미야자와 겐지는 갑자기 소풍을 가, 해변에서 좀 놀아, 화석을 캐. 이제 중간에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중간밖에 없는 동화인데 왜 그렇게밖에 일이 안 끊어지냐면 각자 너무 살기 바쁘니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삶 같은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기리스 해안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너무 좋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네. 이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는 게 갑자기 바다가 너무- 에서 아, 육지가 네네. 돼버리고 네네. 갑자기 또 끊겨서 기병대가 나타나고 어디를 들어갔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또 이제 강가로 가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네. 아니 장면이 왜 갑자기 뚝뚝 끊겨 했는데 네, 바로 지금 그겁니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저 오토바이를 보고 지는 해를 봐야 되는 여기에 그냥 내적인 논리가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삶도 약간 예.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관점으로 그냥 쭉 봤지만 그 이야기라는 거는 결론이 있는데 우리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결론이 있는 게 없죠. 우리가 지금 여기 오다가도 해변을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갔다가 네네. 다시 여기 왔다가 이거 저 오토바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만나고. 오토바이를 보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끊어지고 갑자기 아, 전환이 되고 막 이런 시선이 그렇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되게 환상적으로 읽히는데 실은 진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갑자기 출현하는 것들 투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엄습하는 많은 일이 있다는 거를 그 이길세한 동화의 그 기병대나 이런 거는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살다 보면 왜 있는지 모르는 많은 것들이랑 같이 있죠. 그런 게 미야자와 겐지의 시선이네요. 혹시 비판을 하시는 그런 작품은 없나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비판이 없으신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요? 아니요. 이 미야자와 겐지가 작품 내에서 뭔가를 비판하시거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동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따로 없는 동화여서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이런 게 동화적 감수성일까요? 자기한테 벌어진 나쁜 일,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는 누군가, 아니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영화도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나, 이런 게 없어요. 나도 어리석고 못났고 상대도 그런 걸 알지만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거죠. 그 진짜 부정이 하나도 없네요.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고양이 한 명 뭘 봤네. 보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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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반 미야자키식이네. 바로 인정. 벌을 받는 애가 없지 않다. 없지 않다. 고양이 사무소에서 서로 이렇게 따돌림이 있었는데 그럴 거면 공무원 하지 마라는 어떤 메아리가 울려 끝 벌 받거나 뭐 말을 들은 거지. 그러려면 하지 마. 재밌네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그 과학적 사실이 상상력에 기반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미야자와 네네. 네, 거기에 그 과학적 사실을 지금 그 축적된 시간에 지금 나의 시간을 덧입혀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과학은 미야자와 겐지한테 신봉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을 설명해주는 대상도 아니고 과학적 지식이 조금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함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구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돌이랑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대를 이해하는 많은 방법 중에 뭐 옛날 이야기도 있지만 과학적 지식도 있는 거죠. 그 이암이라는 게 그 진흙 있잖아요. 네네. 이제 흰색 진흙이라는 거.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해변에 그 강가인데 햇볕이 막 비치면 진짜로 해변이 눈부신 해변처럼 백사장처럼 보이는 강가. 겨울 햇빛에서 보면은 그게 눈밭으로 그래서 놀라운 시선으로 동화를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너무 좋네요. 읽으시고 이 작품을 보시면서 문은 좀 읽어보면 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 이기리스 해변이라는 작품을 친구들이랑 읽고 저희가 실제로 이기리스 해변에 가보려고 했는데 지난 여름에 그 지진, 태풍 등등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됐을 때 그냥 두런두런 가도 우리가 이기리스 해변에 가도 미야자와 겐지처럼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미야자와 겐지처럼 평범한 걸 독특하게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은 좀 지루하거나 권태감을 느끼신다면 이기리스 해변을 추천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시간을 잠깐 갖는 것만으로도 어떤 당혹감? 이렇게 평범한데 왜 이렇게 열심히 쓴 거야 하는 그 당혹감만으로도 조금 지루한 일상이나 깝깝함 이런 게 덜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은 누구에게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선생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멋진 경치 보러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고 돈이 안 되시는 이 책을 들고 안면도를 왔네요. 네네네. 그렇죠. 시간이 안 되신다면 휴가철에 이기리스 해변을 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를 있는 이기리스 네. 해변으로 부른다면 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들이 다 함께 끌려 나올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너무 좋죠. 이기리스 해변이 발견하는 자에게는 도처가 이기리스 해변이 된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그럼 안면도까지는 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들마을 3단지에 사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 괜찮으시겠어요? 땡땡마을 3단지에 사는데 여기에 이런 데는 나한테 이기리스 해변이야. 그러면 그 아주 조그만 데인데 글쎄 이 돌은 어디서 온 거야? 이 풀은 뭐 이 나무는 뭐래? 이렇게 조금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좋네요. 자기 생활에서 이기리스 해변을 만들 수 있으면 누구나 천년을 나를 기다려. 아무나 너무 이렇게 멋지다. 닭살이 가득 올라오는 걸로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말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동화적인 장소를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